대해서 쓰고 임의의 원소 A가 집합 A의 속함을 나타내는 기호와 임의의 원소 B가 집합 A에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를 쓰시오. 그러면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들의 모임이야. 모아놓은 것들을 집합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 아무거나 다 모아놓는 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집합에서는 중요한 게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들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래서 먼저 집합의 뜻부터 적어보면,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합니다. 자, 집합부터 적어보면 집합의 개념은, 집합은 자, 객관적인 기준이야. 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류한 모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그럼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집합화 시키려면 여기 써진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키가 175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항상 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내졌을 때 걔네들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한다. 그런 대상들을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집합을 표시할 때 A라고 써졌어요. 여기 지금. 그러면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 집합의 이름을 우리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 소문자로 표현을 할 거긴 할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안에 1, 2, 3, 4, 5가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1, 2, 3, 4, 5는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뭐냐면 대상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들이 바로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1, 2, 3, 4, 5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준을 나타내라고 했을 때 얘는 기준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다? 5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결국 뭐냐면 이 집합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속함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1이라는 숫자는 A라는 집합에 속한다야. 그래서 얘를 가져다 쓰는 거.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게 뭘 의미한다? 요 기호가 바로 나타내는 게, 자, 요 기호 앞에는 항상 누가 먼저 오고, 이따가 다시 말하겠지만 원소가 오고, 뒤에는 항상 누가 오고, 집합이 와. 그러니까 이 집합의 이름이 오고,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들이 앞에 오는데, 얘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 요 영어의 첫 글자. 자, 요 알파벳 1을 가지고 와가지고, 쟤를 둥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가져온 의미가 아니라 원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와서 표현. 자, 그러면 얘네만 봤을 때는 7은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얘는 읽을 때 이제 앞으로 뭐라고 읽는다? 어떤 대상이 이 집합에 속한다라고 읽는 거고 얘는 읽을 때 뭐라고 읽고 속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써줬죠? 원소라고 할 거야. 자, 원소의 의미는 이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 자, 얘네들을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해. 그럼 이게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자, 이 안에 적었을 때 대상들 하나하나 사이사이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 컴마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컴마와 컴마 사이에 있는 쟤들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요 사이사이에 끼워져 들어가 있는 얘네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 집합의 원소가 되고, 이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하고, 그러면 집합이 표현이 됐으면 어떤 기준이 명확해졌어? 그러면 그 대상들을 모을 거야? 그러면 그 집합 안에 모은다는 얘기인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기호가 바로 뭘 의미해준다? 기준이 명확한 대상들을 나타내주는 집합을 나타내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 안에 똑같이 생긴 기호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집합으로 본다, 원소로 본다? 원소입니다.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중괄호라고 하죠. 소괄호, 중괄호. 중괄호가 집합기호를 나타내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만 집합기호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기호처럼 보이는 애들은 집합이 아니라 전부 다 뭐라고? 원소. 가로가 아니라 뭐라고?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 이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얘네들 하나하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이 집합의 원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려서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만 집합으로 보기.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리고 A, C, E. 자, 그러면 여기는 A라는 원소는 집합 A에 속하는 원소이고, D라는 문자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됐죠? 그러면 이 집합을 표현하는 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중괄호로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 나타내는 방법이. 첫 번째는 저렇게 원소를 하나하나씩 나열하는 게 있고, 또는 원소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100 이하의 아니면 뭐 짝수들의 모임, 그러면 2부터 시작을 해서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뭘로 표현해주고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해서 그림으로 표현해서 집합을 표현하기도 하고, 대신에 집합기호 안에,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집합기호 안에는 원소와 원소 사이사이에 점들이 끼어 들어가서 원소를 구분을 해주지만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점을 찍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고.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한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10 이하의 짝수들의 모임, 그러면 2, 4, 6, 8, 10. 자, 지금 집합에서 기준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결국은 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의 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조건제시법. 그럼 똑같은 집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A라는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2, 4, 6, 8, 10이었지만 얘를 글로 쓸 때는, 자, 이 집합의 대표 모양을 이제 적어. 원소의 대표 모양을 쓴 후에 그 원소의 기준, 조건을 나타냈을 때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다.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쓰자. 이게 바로 조건제시법. 자, 그래서 집합을 읽을 때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집합을 보고 이 집합의 원소들의 모양을 찾고 그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요 앞에 써지는 게 지금 뭐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대표 모양이야. 자, 이 자리가 항상 누구를 적게 되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대표 모양을 적는 거고, 이 원소의 기준이 이제 누가 되는가? 이 뒤에 오는 이 글. 얘네들이 이 집합의 원소의 조건, 얘를 제시해줬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 자, 만약에 안 써도 되고 이거는 보기만 해도 됩니다. 2n-1이야. 그리고 n은 자연수라고 만약에 가정하자. 그러면 이 집합은 어떤 원소들이 이 집합의 원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다? 2n-1꼴을 하고 있는 애들이 다 모여있는 집합이란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 n의 조건이 지금 뭐냐면 자연수야. 그러면 n이 자연수기 때문에 n은 얼마부터 올 수 있다? 1부터. 그러니까 이 집합을 이제 얘는 조건제시법이지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돼.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결국은 이 집합의 모양은 어떤 것들? 홀수들의 모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합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명확해야 된다?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었을 때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 집합이 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이 나오면 그 애네들은 집합이 될 수 없다. 듣고 있진가?
자, 세 번째는 원소나열법입니다. 아니,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자, 얘는 집합을 뭘로 표현하는 방법? 그림으로. 그래서 자, 원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원. 모양을 하고 있고, 자, A라는 집합 이름 적어주고, 이 안에 똑같이 원소를 적기는 적되,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점을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는다. 이제 문제 풀어가지고 오라면 이렇게 써가지고 와. 착실하게 2, 4, 6, 8 이렇게 써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원소들끼리의 사이에서 점을 찍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을 나타냈고, 세 번째는 집합을 나타내는데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아까는 집합을 표현하는데 원소날법과 조건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건데, 자, A라는 집합 2번 보이죠? 이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저 집합 안에 원소 총 몇 개 들어있다? 5개. 근데 만약에 요 집합만 봤을 때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집합이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눠져. 자, 개수에 따라서 첫 번째는 유한집합입니다. 자, 유한집합은 뭘로 구분한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로 되어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그럼 반대로 무한집합의 경우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 자, 이런 애들을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그럼 반대로 이제 쓰면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로 되어 있을 때, 자, 이런 집합을 무한집합이다 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 방금 했던 홀수 또는 짝수 집합, 이런 애들이 무한집합에 해당되죠. 근데 범위가 제한된 경우는 또 달라져. 근데 정수나 유리수, 정수나 자연수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제한이 되면 개수를 셀 수 있지만, 유리수라고만 했을 때는, 또는 분수라고 했을 때는 개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x바 읽을 때 이렇게 읽어. x바라고 쓰고 뭐라고? x의 조건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단 x는 실수이다. 그럼 x의 조건이 뭐냐? 2 이상 3 미만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자, 저 집합은 개수, 원소의 개수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집합은 무슨 집합? 무한집합. 자, 근데 어떤 경우는 있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생겨. 그런 집합을 뭐라고 할 거냐면 공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일 때야.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0개일 때. 자,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무한집합이다? 공집합은 그럼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유한집합. 유한집합의 뜻이 개수를 셀 수 있다고, 없다고?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이야. 근데 개수를 못 세. 내가 말 못하겠어. 그러면 무한집합이야. 근데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 말했잖아. 0개. 개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공집합은 다른 집합들과 표시를 달리하기 위해서 집합기호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쓰면 돼.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얘를 조금 더 바꿔서 왜냐면 이 안에다가 뭔가를 써버리면 공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집합은 별개로 기호를 나타내 줄 때 요렇게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고. 파이요? 파이. 자, 공집합 기호 읽을 때 파이라고 읽습니다. 읽을 때는. 근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읽을 때 뭐 파이라고 하진 않을 거고, 거의 하다 보면 그냥 공집합 그냥 그러고 끝날 거야.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여기는 이제 뭘 쓸 거냐면 여기 밑에다가 자,
자, 하나 참고로 개수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개수를 셀 수 있었으니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으면 A라는 집합이 아까 같이 2, 4, 6, 8, 10이야. 그러면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 집합 앞에 뭘 써서 n을 표현을 해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 안에 지금 원소가 총 몇 개? 5개. 그러니까 NA. 그럼 우리가 개수를 센다는 뜻을 가진 영어가 뭐 있어? 또 n이라고 써놨잖아. 넘버. 자, 그래서 n 첫 글자 따가지고 와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앞으로 n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n 뒤에 이 자리에는 누가 오게 된다? 집합이 올 수밖에 없다.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자, n 쓰고 이 안에 얘가 들어갔어. 파이. 자, 공집합 기호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뭐라고? 0. 자, 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요렇게 생겼어. 자, 얘는 얼마라고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신이. n이 의미하는 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 그랬고, 저 n 소괄호 뒤에 오는 애들은 집합을 나타낸다 했어. 그럼 뭔 말하고 똑같아? 무슨 말하고? 이렇게 생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야. 몇 개? 그러지, 이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 2개. 자, 또 해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요렇게 생긴 집합이 있어. 그럼 여기는 원소의 개수 몇 개라고 할 수 있을까? 2개. 2개, 1개, 몇 개? 수민이. 2개. 가원이 몇 개? 몇 개? 2개. 여기에는 항상 누가 온다? n 뒤에 항상 이 자리는 집합이야. 그럼 집합을 꺼내와서 봐. 그럼 얘가 있고 얘가 있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만 집합이야. 그럼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원소. 그럼 점과 점 사이에 얘네들이 결국 뭐야? 이 집합의 원소야. 그렇기 때문에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몇 개라고 말할 수 있다? 2개.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문제 풀면 오답률이 높은 거야.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오답률이 높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자,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책을 보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문장 안에 요런 말들이 있고 요런 애들이 있으면 아,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구나 라고 알고 원소의 개수 확인하면 될 거라고 이제 얘 연결해서 4번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부분집합의 뜻을 알고 지금 첫 페이지 오늘 하는 수업 내용들은 집합에서 나오는 용어들하고 연산의 기호들만 공부를 할 거라서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을 거라고. 자, 부분집합의 정의를 쓰고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일 때와 아닐 때의 기호. 그럼 부분이니까 뭐겠어? 어떤 집합이 하나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것처럼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있는데, 자,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또 누가 있냐면 2하고 4하고 이렇게 2개가 있었어. 얘네들이 있는데 집합 B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에 속하고 있네. 그러면 결국은 집합 B는 누구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요 A라는 집합 안에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런 애들이 바로 뭐가 된다?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뜻부터 먼저 정의해보면, 자, 2개가 있습니다. 두 집합 A하고 B가 있을 때, 자, 임의의 원소 A라는 집합의 임의의 원소 X가 누구에 속하고 있을 때? B의 원소일 때. 우리가 속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속한다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어.
근데 이제 기호와 기호를 구분을 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생긴 모양이 오면 이제 x가 b의 원소이다 이렇게 해서 원소와 부분집합 사이에서의 기호가 헷갈리기 때문에 저 이자 모양이 나오면 아 원소가 앞에 와야 되는구나, 읽을 때 x는 b의 원소이구나, x가 b에 속하구나 이렇게 계속 익숙해지도록 읽고, 자 읽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자, X는 원소일 때 여기는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랑 구분을 할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 집합과 집합 사이, 그러니까 이 자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인 거고 지금 하게 되는 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가 돼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얘는 일단 쓰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읽을 때 부분집합이다 라고 읽기는 하는데, 자 문제 그 내용 뭐 교재 같은 것들 보면은 다르게도 읽는데 뭐라고 읽어서 나오냐면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읽기도 하고, B는 집합 B는 A를 포함시킨다 라고도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이. 그러면 아까는 속하지 않는다, 원소가 아닌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래서 아니다는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읽을 때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보통 수학에서 기호를 쓸 때는 아무 의미 없이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뜻이 있겠지.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요 기호도 분명히 가져왔겠죠. 얘도 원소를 뜻하는 영어에서 첫 글자를 따온 것처럼 얘도 있습니다. 그냥 온 거 아니고 포함된다, 포함시킨다기 때문에 요 영어의 첫 글자 대문자 C, 자 요 영어의 첫 글자 C를 따가지고 와서 길게 늘려준 거야. 그래서 포함된다, 포함시킨다, 부분집합이다. 그냥 가지고 온 거 아니고. 그러면 자 A라는 집합이 2하고 3이야. 자 B라는 집합은 이제 부분집합의 기호를 이제 포함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 2, 4, 8. 자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뜻을 생각, 아까 말했잖아. 개념이 이 잔원에서는 특히나 개념이 진짜 중요하다고.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그냥 이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찍는 게 아니라 뜻으로 가야 된다고, 개념으로.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 2는 누구에 들어있어? B의 원소 맞죠? 그렇지? 근데 3은 B의 원소가 돼, 안 돼? 안 돼. 아까 말했듯이 A의 임의의 원소라 그랬어. 우리가 처음에 공수원 배울 때, 항등식 배울 때 항등식에 나오는 것 중에 x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x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임의라는 말, 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집합 B에 속해야 돼, 전부 다. 근데 3이 B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B도 마찬가지, 당연히 집합 A의 원소가 아니겠지. 그럼 자, 얘를 연결시켜서 원소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A는 2하고 3, 그 뜻을 잘 생각했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더 크거나
같다.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죠. 참이다 거짓이다. 강민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영지 참 거짓. 참이죠. 근데 방금 이거였지. A가 B에 포함되면입니다. 근데 A의 원소의 개수보다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지금 나오고 있는 문장들은 문제 풀면서 중간에 참 거짓을 구분하는데 오답으로 나오는 처음 집합할 때 많이 틀리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들어보고, 자, A의 원소의 개수보다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A는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참 거짓. 참일까 거짓일까? 예림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짓. 자, A 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돼 있어. 1, 2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B, C야. 이만큼으로 봤을 때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3개야.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보다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은 거는 만들어 놨죠. 그렇다라고 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나중에 문제 풀거나 그럴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포함관계, 부분집합.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려면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집합에 모두 속했을 때 원소가 됐을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마찬가지에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해. 방금처럼 A 집합에 있는 원소가 2하고 4야. 근데 집합 B에 있는 원소가 2, 4, 6, 8, 10이야. 그럼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전부 다 속하네? 원소이네?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를 했을 때 B라는 집합만 표시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 4, 6, 8, 10. 근데 A라는 집합의 원소는 2하고 4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로 2번 쓸 필요 없이 이 안에다가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해도 뭐가 가능하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부분집합을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러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아닌 다른 데서 가져온 원소 가지고는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부분집합을 만들 때는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로만 부분집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원소를 가지고는 부분집합을 만들 수 없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5번. 자, 이 포함관계를 가지고 집합의 상등관계 우리 많이 했어. 뭐 했어? 무리수의 상등관계 해봤죠? 그 다음에 공수원에서 뭐 해봤어? 복소수의 상등관계 해봤죠? 또 배운 거 있어? 행렬의 상등관계 했죠? 자, 여기서는 누가 나와? 집합의 상등관계. 이제 뒤에 가면 함수의 상등관계. 함수가 서로 같을 때. 그래서 자, 집합의 상등이니까 조건이 있겠네. 그냥 같지는 않을 거고 똑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먼저는 정의대로 가면 뭘 이용해서 포함관계를 가지고 상등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두 집합 A와 B가 주어져 있을 때 A와 B에 대해서 자, 그냥 단순하게 같다가 아니라 뭘로 항상 표현이 된다? 포함관계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이면 두 집합 A, B는 서로 같다라고. 자, 이게 집합의 상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 같은데 뭐 정석이나 이런 데 예제 문제들 보면은 집합의 상등 관계 얘네 둘이 서로 같음을 증명하여라 라고 하는 증명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 그럼 단순하게 그냥 뭐가 같다가 아니라 집합이 서로 같음을 설명하여라 증명하여라 그랬을 때는 뭘 이용해서 포함관계로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마찬가지로 B가 A의 부분집합을 설명했을 때 두 집합은 무슨 관계다? 서로 같은 상등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단순하겠지. A와 B는 어차피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A와 B는 서로 같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나와.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뜻은 뭐냐? 부분집합 안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인데, 두 개의 집합 A와 B에 대하여 뭐가 됐을 때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반드시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그 안에서 A가 누구랑은 같으면 안 된다. 같으면 안 돼. B와. 즉 서로 다를 때, 그럴 때 집합 A를 누구의 집합 B에 자, 그러면 진부분집합 한번 만들어 보면 아주 간단하게 얘로, 자, A라는 집합 안에 1, 2, 3 있어. 1, 2, 3 있어. 그럼 얘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지금 부분집합의 특징이 하나 빠졌어. 방금 지나오면서. 부분집합은 누구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냐면, 특이하게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원소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부터 항상 출발을 하냐? 공집합부터. 그러면 이 집합이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원소를 가져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원소가 한 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이렇게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새로 만들어주면 돼.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이 집합 본래 주어져 있는 집합 자체가 원소가 3개짜리이기 때문에 최대 원소 몇 개짜리의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 3개짜리의 부분집합 만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집합은 이제 얘네들 전부 다 가능하지만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진부분집합은 누구를 빼야 돼?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만 뭐가 된다고? 진부분집합.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들이 뭐가 된다고? 진부분집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을 만들 때는 항상 어디서 이 집합에 어떤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집합의 부분집합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뭐부터? 공집합부터 시작을 해서 원소 1개짜리들,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원소 3개짜리.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최대 원소가 결정이 돼. 그럼 얘도 부분집합 만들 때 누구를 기준으로? A라는 집합이 있으면 공집합 이렇게 만약에 1, 2, 3이야. 그럼 공집합 이런 데서도 뭐 할 수 있어?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도 뭐가 된다?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정신 차려. 그만 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집합의 뜻, 그 다음에 원소와 집합,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걸 숫자들에서만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이 집합 안에서도 행렬도 마찬가지 뭐 있어? 덧셈도 있었고 뺄셈도 있었고 나눗셈은 없지만 뭐까지는 가능했어? 곱셈까지는 가능한 것처럼 집합들 사이에서도 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연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는 연산을 하기 전에 전체 집합이 먼저 나옵니다. 자, 집합의 종류 안에 이제 전체 집합이 나와.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전체 집합은 어떤 기준이 명확한 대상들을 그 기준에 맞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럼 그 집합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면서 걔네들끼리 이제 뭘 한다? 연산을 해. 그러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성현이?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애들을 뭐라 그래?
행렬끼리 연산할 때는 그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가지고 계산했죠. 그러면 집합에서 연산은 결국 뭐겠어?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뭔가를 할 거란 얘기지. 자, 그래서 전체 집합부터 적어보면 전체 집합은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집합. 그리고 우리가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의 영어 첫 글자 U를 따가지고 와서 자 대문자 U로 표시. 그러니까 그거겠지. 예를 들어서 뭐 15 이하의 홀수들의 집합 그러면 13579 해가지고 15까지 올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그 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그 원소들을 모아놓은 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걔네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돼? 부분 집합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자, 먼저는 이제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여집합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C 따가지고 와서 자 A의 여집합부터 적어보면 기호부터 적으면 A의 여집합은 기호로 AR C. 자, 요 위에다가 지수처럼 소문자 C 올려서 적기. 자, 얘가 어떤 집합에 이 기호가 나타내는 거. 요 기호가 뭘 의미한다?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C가 뭘 의미한다고? 얘가 여집합을 알려주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이니까 자, A의 여집합의 뜻은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자, X 바. 자,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냐? X는 누구에는 속하고 전체 집합에는 속한다. 그리고 누구에 속하지 않는다.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A의 여집합입니다. 전체 집합 2개 그리고 그리고 이 안에 A 집합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자 얘는 A라는 집합이야. 자 U의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A라는 집합이 있으면 A의 여집합은 A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A의 원소이다 아니다. 은강아 A의 여집합은 A의 원소들로 뭐 이루어져 있다 A의 원소가 아닌 애들로 이루어져 있다. A의 원소가 아니겠지. 네. 그래서 어디야?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이럴 때 아마 유익하게 쓰일 거야. 뭔가를 증명한다거나 결과를 찾아낼 때 벤 다이어그램이 큰 도움이 될 거다고.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뭘 의미한다? 파란색으로 색칠한 요 자리가 A에 속하지 않는다. 전체 집합 U에는 속한다. 그리고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 그 대상들만 모아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A의 여집합을 나타낸 자리. 그럼 반대로 자 A의 여집합은 여기야. 자 얘가 A의 여집합이에요. A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완전 달라진 거 아닙니다. 여집합도 집합이야 집합. 그러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 집합. 집합은 집합이지. 부분 집합. 자,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 A의 여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것의 여집합이 뭐겠어? A에 속한 애들이겠지. 그러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요 자리는 누구? A, 즉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그래서 여집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 적으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고 그럼 전체 집합 U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전체 집합 U야. U는 어떤 기준이 하나 딱 던져졌어. 그럼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애들이 다 저 안에 들어갔어. 그럼 U의 여집합이면 저 안에 들어가지 않은 애들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시한다?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애들만 모아놓은 그 기준이 안 맞는 애들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집합의 공집합은 아니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우리가 공집합이다라고 하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그래서 반대로 전체 집합 U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2번하고 3번 하고 나면 다른 표현을 하나 더 적어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벌려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합집합이야. 자, 합집합이니까 뭐처럼 생각하면 돼? 우리가 사칙연산에서 더한다 의미처럼 보면 돼. 집합들끼리 뭐해? 모두 다 모아놓는 것들이야. 그래서 합집합은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합집합입니다. 자 요거 보이죠? 요거 가지고 와서 열어놓은 거야. 다 들어오라고. A에 있는 원소도 들어오고 B에 들어있는 원소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집합이 합집합. 그래서 읽을 때는 X바하고 누구? X는 A의 원소이거나 유일하게 가운데 오는 접속사가 또는이 들어가는 애가 얘 하나야. 또는 X는 누구에 속한다? B에 속하는 원소들. 즉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 모두 다 가져다가 두 번 써지는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쓰고 표현하는 집합. 그러니까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A와 B의 합집합. 자, 얘도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전체 집합 U 있고 A와 B의 구성이기 때문에 집합 몇 개로? 두 개로. 자, A 집합과 B 집합. 자, A, B. 그래서 합집합에 해당하는 자리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자, 여기가 1번, 2번, 일단 3번 적으면 자, 1번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기는 할 건데 자, 1번 자리는 A차 B야. 자, 1번 자리는 A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누가 빠져있냐면 집합 P에 걸쳐져 있는 애들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자리. 그래서 A 집합의 원소에서 집합 P에 속하는 원소들을 뺀 원소들의 모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쓸 때는 자, 일단 적고 밑에서 한번 다시 설명하고 올라오게. 자, 2번 자리는 A하고 B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는 A교 B. 자, 그 다음에 3번 자리는 집합 B에서 A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누구에만 B에만 들어있는 원소들의 모임. 그리고 빼면 A와 B의 교집합. 자, 요거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한번 하고 다시 올라오게.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자, 여기서 합집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A라는 집합하고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 결과가 뭐 나올까? A밖에 없겠죠? 자,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 당연히 뭐가 될 거고? 0? 공집합이죠. 자, 우리 부분집합 배웠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A하고 B의 합집합의 결과는 뭘로 나올까?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합집합은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다 그랬기 때문에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합집합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나올 수밖에 없다. B. 더 원소의 개수가 더 많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하고 B의 합집합은 B. 근데 문제는 포함 관계로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줄 거야, 앞으로. 문제에서는 이미 뻔히 보이는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줘? 얘를 주면서 A하고 B의 관계가 뭐야? 라고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합집합했을 때 두 집합 사이에서 결과가 하나의 집합으로 나오게 되면 그 집합 안에 누가 포함된다? A라는 집합이 포함된다. 그 포함 관계를 읽어내시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또 하나. 자,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결과가 뭐 나올까? 아까 벤다에 그렸으니까 할 거야. 합집합인데 A하고 A의 여집합하고 합집합하면 결과가 뭐 나온다? 전체 집합 U 나옵니다. 자, 여집합하고 합집합하게 되면 전체 집합 나올 거라는 거. 자, 지금 위에서 지금 이런 기호들 지금 아직 안 배웠는데 나와서 이제 바로 내려가서 3번입니다. 이제 자, 아까 3번은 2번에서 했던 건 합집합이고 여기서는 교집합이야. 그래서 교집합. B는 합집합은 위에가 열려 있었으면 교집합은 닫혀 있는 상태. 자, 요때 원소 조건제시법으로 읽어보면 교집합은 X바 X는 A의 원소이다. 그리고 누구의 원소이기도 하다.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A집합과 B집합 사이에서 공통인 원소들의 모임이 바로 교집합. 쉽겠죠? 그림 그리면 도형편하고 또 다르게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외울 때 제대로 이제 나중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제 집합 문제 풀 때 힘들어지니까 용어의 뜻, 용어의 쓰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 요 자리가 이제 뭐가 돼? A하고 B의 교집합. 자, 그러면 공집합하고 A하고의 교집합하면 누가 나올까? 공집합. 공통인 원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공집합. 자, A와 그것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 나온다? 공집합. 자, 그 다음에 A가 B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하고 B의 교집합은 이제 뭐가 될까? 공통인 원소라 그랬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얼른 머릿속으로 생각해. 누가 나오게 돼? A. 그래서 자, 합집합 얘랑 얘는 항상 누구를 말하고 있다. 얘랑 얘가 나왔을 때는 두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기억하기.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의 합집합이나 교집합 연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둘 중에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이 됐을 때는 서로 포함 관계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나왔죠. 서로소. 자, 자연수에서 이미 서로소는 나왔습니다.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뭐야, 서영아? 자연수에서 서로소의 뜻. 자연수에서 서로소의 뜻. 뭐야? 유준아. 자연수에서 서로소의 뜻이 뭐야? 두 수가 서로소 관계에 있다. 언제? 공통인 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공약수가 아니라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서로서 관계라고 하고 집합에서의 서로서 관계는 언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자, 집합에서의 서로서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하고 B의 교집합이 뭐가 됐을 때?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소이다. 자, 원소의 개수라든가 뭐 이것저것 물어볼 때 서로서 관계에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나와. 그러면 둘 사이에서의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그냥 뭐 해주면 돼? 겹쳐지면 안 되지.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뭘로? 떼어놓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확인을 하면 된다고. 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는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A와 B를 별개로 떼어놓고 포개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를 두 집합이 서로 관계에 있다라고.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차집합이야. 어떻게 보면 차라는 말은 뭐에 뺀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집합에서의 차집합은 연산의 의미로 보면은 뺀다의 의미인데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원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집합 사이에서 뺀다의 의미는 뭐끼리? 원소들끼리의 관계일 거야. 그럼 그 원소들끼리의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5 빼기 3 하면 그냥 2인지는 알죠? 근데 5 빼기 3이 2가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뭐 했기 때문에? 뺐기 때문에 두 개가 된 거야. 마찬가지로 집합 사이에서 차집합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있는 집합에 뭘 뺀 나머지? 원소를 뺀 나머지. 그럼 결국 빼야 되기 때문에 결국 누가 빠지겠어? A와 B의 공통인 원소를 뺀 나머지. 그게 방금 아까 어디서 했던 1번하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이게 차집합. 자, 뺀다의 의미입니다. 자, 적어보면 차집합은 자, 두 집합 A하고 B 사이에서 A차 B야. 그러니까 앞에서 항상 뒤를 빼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오는 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 그럼 뺄 거는 A에서 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빼지는 애들은 누구겠어? A하고 B의 공통인 원소를 뺀 나머지들이 차집합의 원소.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 집합의 원소 X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 A의 원소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원소는 아니다. B의 원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디에만 속하는 원소? A 집합에만 있는 원소. 이제 얘를 굳이 쓴다라고 하면 X는 어디에 들어가겠어? B의 여집합 쪽에 들어가는 원소겠죠. 그래서 표현해보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기까지 하고 쉬게. 뒤에 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자, 대신에 차집합을 쓰게 되면 여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여집합은 절대로 혼자 못 나와. 전체 집합이 나왔을 때 여집합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때는 반드시 누가 먼저 나오고 나서 전체 집합을 그리고 나서 여집합 표현합니다. 자, 전체 집합 U 들어가고 그리고 A랑 B랑 그래서 집합 A에서 누구를 빼야 되냐면 이제 A라는 집합이 여기만큼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색칠 안 해도 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돼. 일단은 A 집합의 원소가 이만큼이야. 근데 여기서 누구를 빼야 돼? B의 원소를 뺀 나머지. 다시 말하면 A에는 속하는데 누구에는 속하면 안 된다. B에 속하는 원소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밖에 안 돼.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자리? 이 자리. 그래서 순수하게 어디에만 있는 원소? A에만 속하는 원소들의 모임. 자, 요 자리가 바로 뭐가 된다? A차 B. 자, 그럼 반대로 이 자리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는 그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다? 이 자리는. 이 자리.
그럼 요 자리는 그럼 이제 뭐가 될까? 이 자리. 어? 그러지. 그럼 자, 요 자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집합 P에서 A에 속하는 원소를 뺀 나머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B차 A. 그래서 A차 B는 순수하게 A에만 있는 애들, B차 A는 순수하게 B에만 들어있는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또 나와 외워야 될 게 A차 B는 교집합으로 표현하면 A와 B의 여집합의 공통인 원소. 했지? X가 B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B의 여집합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X가 A의 원소이다. 그리고 B의 여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A는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 A차 B는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차집합으로 다른 표현을 하면 A차 B는 A에서 누구를 결국은 뺀 거야?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A와 B의 교집합. 그래서 집합 A에서 빼게 되면 교집합의 원소, 공통의 원소를 뺀 나머지가 될 거고, 자, 이제 합집합의 입장에서 봐. 자, 합집합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빼야 A차 B만 남아? B. 그러지. B. 집합 B를 뺀 나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이야. 자, 이걸 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표현 중에서 틀린 것, 같지 않은 것 고르라고. 4개잖아. 그럼 5개 주겠지. 그 중에 하나 아닌 거 찾으란 얘기 하겠죠. 그래서 4개는 기본적으로 기억합니다. 얘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원래 차집합 자체가 이걸 생각하면 돼. 교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A 앞에 있는 집합은 그대로 쓰고 얘를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오는 집합은 여집합으로 바뀌면 돼.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이 표현을 그대로 응용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앞에 있는 집합이 B의 여집합이니까 여기에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오는 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기 때문에 교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뭘로? A로. 그래서 다시 누구로 돌아가? 얘로 돌아가.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4가지이기 때문에 오지산다형으로 나오기에는 적절하죠. 어쨌든 표현 다르게 이제 뭘로? 이거 4개 하고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 4개의 표현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이 옛날에는 문제에서 조건제시법 문제가 아주 잘 나왔어. 왜냐면 또는이 나오는 경우가 딱 하나야. 합집합에서만 또는을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그리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 찾으라고 하기에 딱 좋지. 합집합을 그리고로 바꿔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않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정신 차리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많이는 못 쉴 것 같은데 7분만 쉬게 20분부터 다시 시작하게. 뒤쪽은 좀 짧으니까